그 순간 경매장 안에 여러 사람이 눈길을 교환했다. 김윤진, 최영섭 부부는 재단을 운영하며 장애인 지원 프로젝트를 활발히 해온 것으로 유명했다. 그들이 직접 이곳을 찾아와 기부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오호라 후원자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강도혁이 부부를 향해 억지 웃음을 보이며 물었다. 그럼 어떤 요청이신가요? 손흥민 씨가 단순히 축구만 하는 분이 아니라 평소 미술 작품에 관심이 많고 또 시각장애인 등 배려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 걸로 들었습. 오늘 요청하신 오디오 설명도 본인이 직접 충분히 이해하고 올바른 가격으로 경매에 참여하려고 한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해도 이 경매 하우스의 전통과 품격이 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 저희도 경매가 끝난 뒤 별도의 기부금을 마련해 이런 접근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탄식 섞인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결국 돈 많은 후원자가 나서야만 말이 통하는 건가? 참 씁쓸하네. 손흥민이 자기 권리를 요구할 때는 무시하더니. 역시 예술계의 배타적인 문화.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현장을 계속 촬영하며 혼잣말처럼 떠들었다. 이거 곧 인터넷에 퍼질 거야. 강도혁이 저렇게 무례하게 구는데 괜찮으려나? 경매장 한 구석에서 스태프가 마이크를 만지작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사실 이 오디오 설명 장비 준비는 돼 있었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오늘처럼 누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기도 하고 강 경매사님이 번거롭다고 못 쓰게 했거든요. 설마 지금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동료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가능은 해. 근데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보고했더니 경매 흐름 끊긴다고 반대해서 이거 앞으로 문제가 되겠는데. 이 대화를 주워들은 관람객이 손흥민 쪽으로 살짝 다가가 알려주었다. 손흥민 씨, 사실 경매장에서 이미 오디오 설명 시스템이 준비돼 있었대요. 귀찮다는 이유로 지금껏 안 쓴 거라고 하네요. 정말인가요? 그럼 간단히 작동만 시키면 되는 건데. 네, 스태프가 개인적으로 미안해하고 있더라고요. 손흥민은 답답함에 한숨을 쉬었다. 처음부터 잘 협의가 됐다면 이런 불필요한 갈등도 없었을 텐데. 한편 강도혁은 무대에서 일부러 시간을 끌며 의기양양하게 장내를 둘러봤다. 자, 모두들 자리에 앉아주세. 곧 경매를 시작하겠습. 혹시 더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지금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영원히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경매사님, 저희도 발언 기회 좀 주세요. 어디선가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손을 들었다. 기자는 언론석에서만 질문하세. 지금은 경매 시간이니 불필요한 논쟁은 삼가길 바랍니다. 불필요하다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모르시나요? 경비, 언론석 통제 좀 부탁해요. 이건 사적 행사고 내가 주최자입니다. 분위기가 한층 더 얼어붙었다. 손흥민이 결심한 듯 무대 앞으로 걸어가서 마이크가 놓인 스탠드 근처에서 강도혁을 향해 당당히 말했다. 제가 오디오 설명을 요청한 이유는 단지 제 편의를 위해서가 아닙니. 저도 해외에서 활동하며 미술관이나 경매장을 종종 방문해왔습. 여러 나라에서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는 걸 봤고 한국에서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지금 당장 안 되면 차후를 위해 논의라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차후, 그런 건 당신같이 예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까지 저를 깎아내리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당신은 그냥 운동선수일 뿐이죠. 예술을 해본 적이 있나요? 경매장이라는 곳이 얼마나 오랜 역사를 지녔는지 아시긴 합니까? 결국 돈 많은 투자자들이 미술품을 사고 파는 곳인데 당신처럼 작품에 대한 이해도 없이 설명해 달라고 하면 행사의 흐름이 깨진다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최영섭이 나섰다. 강 경매사님, 말씀 지나치십니? 예술이 꼭 소수의 특권층만 향유해야 하는 건 아닙니? 게다가 손흥민 씨 정도면 작품을 살 만한 재력도 있고 애정도 있는 분입니다. 하하, 웃기시네요. 설령 돈이 있다고 한들 경매는 단순 거래가 아니라 예술에 대한 열정과 경외감을 표시하는 자리입니? 이 자리에서 괜히 쇼를 하고 싶다면 다른 데로 가세요.
이 말에 관객들 사이에서 흥분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너무한다. 손흥민이 얼마나 애국적으로 활동해 왔는데 해외 활동하면서도 한국 이미지 쇄신에 힘쓴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이건 그냥 폭언 수준이야. 무슨 근거로 사람 인격을 깎아내리는 거지? 손흥민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더는 저를 설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한 말씀만 드리죠. 예술에 대한 존중과 자부심을 가지신 건 알겠지만 저 역시 이 작품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 부디 경매사님께서도 열린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열린 자세? 제가 왜요? 제 경매장에서 내가 정한 규칙대로 하는 게 당연하죠. 앞으로 많은 분이 이 문제를 지켜볼 겁니. 접근성 제공 문제는 미룰 수 없는 주제이니까요. 곧바로 경비원 2명이 다가와 손흥민의 팔을 살짝 잡았다.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손씨? 그냥 뒤로 물러나시죠. 잠깐만요, 이 경매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제가 입찰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참여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강도혁이 관중을 향해 도발하듯 외쳤다. 누가 이 사람 편 들어줄 건가요? 순간 우물쭈물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웅성거렸다. 그러다 마침내 앞쪽 줄에 앉아있던 두세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도 입찰 참가하려 했고 이 문제 심각하게 느낌니. 저는 미국에 살다 왔는데 뉴욕의 몇몇 경매장은 벌써 시각장애인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놨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것도 세계적인 규모를 지향한다는 이 경매 하우스가 이제야 한 명의 제안에 발끈하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한 사례로 힘든 경험을 했어요. 제 지인 중에 청각장애인이 있는데 경매나 미술관에서 도움받지 못해서 속상해하던 게 떠올라서 지금 이 장면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강도혁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세게 치며 이봐요, 다들 진정하세요. 여기서 소란 피운들 바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건 경매사님이 원치 않으실 때나 그렇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변화를 원하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손흥민이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관중석 이곳저곳에서 맞아요. 하는 외침이 나왔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순간적인 열기에 휩싸여 SNS에 상황을 실시간 중계했다. 이제 점점 귀찮아지네. 손흥민 씨,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까? 분란이라니요. 경매사님이 저를 곱게 봐주지 않으셔서 여기까지 커진 겁니다. 어디선가 다시 김윤진, 최영섭 부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경매사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 기부금 일부를 즉시 사용해서 오디오 설명 장비를 작동하는 인력을 고용하겠습. 지금 이 자리에서 시연해 보면 어떨까요? 글쎄요, 절차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니 이미 장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 스태프에게 조금 전 확인했어요. 굳이 거부하실 이유가 있나요? 그건 경매 흐름이 우리도 경매에 참여할 겁니. 그런데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부부는 물론 다른 후원자도 협약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강도혁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뭐라 중얼거리다가 결국 매섭게 손흥민을 노려보았다. 이봐요, 조습. 일단 이번 경매 끝날 때까지만 조용히 있어 주세. 그리고 끝나고 나면 차후에 논의해보도록 하죠. 저는 지금 경매를 진행해야 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경매 끝날 때까지 아무런 서비스도 없이 기다리라는 말씀이세요? 손흥민이 묻자 강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이 불만이면 입찰 안 해도 되고 그냥 구경만 하든가요. 주위가 일제히 술렁였다. 그래도 손흥민은 최대한 화를 누르며 알겠습. 여기까지 온 이상 저는 경매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겁니.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못다 한 이야기는 이후 언론과 대중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응수했다. 멋대로 하세요. 강도혁은 손흥민을 무시하듯 비웃었다. 이 경매하우스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이름값이 어디 가겠습니까? 당신이 떠들어봤자 우린 예술계 거물들과 늘 함께 해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관중 중에는 고개를 저으며 저런 태도는 언젠가 크게 후회하게 될 텐데
하고 걱정스레 중얼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일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큰 소리로 강도혁을 향해 항의했지만 그는 경비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며 통제를 지시했다. 결국 경매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일단 자리에 앉았지만 대다수가 불편하고 적대적인 시선을 옥션니어에게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SNS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다. 첫 번째 작품, 홍콩의 유명 작가가 그린 추상화입니 입찰 시작가는 1억 5천만 원이고요. 자, 1억 5천만 원. 조용한 중에 누군가 팻말을 들었다 이어서 여기저기서 호가가 오르내렸으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실제로 입찰이 활발하게 진행되진 않았다. 그때 손흥민이 조용히 팻말을 들어 1억 7천만 원을 외쳤다. 경매장 전체가 그를 향해 시선을 집중했다. 오, 그래도 입찰은 하시네요. 작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강도혁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반응했다. 알려주지 않으니 직접 감상한 느낌에 근거해 제 가치를 매기는 수밖에요. 어차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금액엔 못 미치겠지만 뭐. 결국 그 추상화는 다른 입찰자에 의해 1억 9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작품도 큰 이견 없이 경매가 진행되었다. 다만 경매사와 손흥민 사이의 신경전이 계속된 탓인지 전반적으로 현장 분위기가 살지 않았고 관람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한참 후 중간 휴식 시간이 되자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경매장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도 있고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이런 식이면 작품 가치도 제대로 평가 못 받고 끝나겠네. 경매사님 태도 때문에 다들 입맛이 상했잖아. 손흥민 씨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손흥민은 구석에서 뜨거운 차를 마시며 김윤진 최영섭 부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저희가 일단 지켜보고 있지만 정말 죄송하네요. 애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시스템을 점검했어야 했는데. 아님니 오히려 도움 주시려 해서 감사합니. 저는 앞으로 어떻게든 이 경매하우스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접근성 시스템이 확립되길 바랄 뿐이에요. 오늘 일 꼭 공론화해요. 그래야 제대로 바뀔 겁니다. 휴식 시간도 끝나갈 무렵 경매장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강도혁이 이끄는 전통을 강조하는 측과 손흥민을 비롯해 접근성 개선을 요구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 있었다. 자, 이제 후반부 경매를 재개하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다시 나온 강도혁이 위압적인 목소리로 선포했다. 저는 이곳의 권위자로서 경매장 예절과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 더 이상의 잡음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잠시만요. 또다시 최영섭이 손을 들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오디오 설명 장비, 이번 작품부터 적용할 수 있나요? 아직도 그 소리를 하시네. 안 됩니. 난 이미 분명히 말했어요. 경매 끝난 뒤에나 논의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논의가 아니라 실행을 원합니. 저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테니 스태프가 움직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돈 문제도 아니고 내 허락 없이 멋대로 장비를 켜는 건 경매 질서를 해치는 겁니다. 강도혁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후원자가 일어나 외쳤다. 저는 오늘 다른 해외 투자자들과 함께 왔음. 만약 접근성 문제가 이렇게 거부당한다면 저희는 이번 경매뿐 아니라 추후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넣지 않을 생각입니다. 뭐라고요?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라뇨?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곳과는 일하지 않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군중 사이에서 환호와 지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들어 강도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사실 이 문제, 제 개인을 향한 모욕은 둘째치고 지금 많은 분이 요청하시는 겁니? 듣기 싫겠지만 몇 마디만 더 해보시겠습니까? 사람 다 몰아내고 소수라도 경매하면 됩니? 그게 진정한 예술가들의 장이라고 난 믿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이 자선 경매가 왜 열리는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자선 경매의 취지가 뭔지. 강도혁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그는 커다란 망치를 쥐고 테이블을 꽝 치며 소리쳤다. 집어치워. 나는 그냥 경매 진행자일 뿐이지 무슨 자선 활동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행사 명칭 자체가 자선 경매이고 기부금 모집을 위해 후원자를 모신 건 옥션 니언님 아니십니까? 닥쳐.
더 말하면 안 좋을 줄 아세 내가 직접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거친 고함과 함께 경비원들이 재차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매장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같이 일어서며 경비원들을 막았다. 안 됩니?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사람을 끌어낼 권리는 없어요. 아니, 당신들 대체 뭡니까? 경찰을 부르죠. 그리고 다 찍어뒀으니 당신들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사하면 바로 고소하겠습니다. 분위기가 극단으로 치달았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말하기 시작했고 소리는 점점 커져 서로의 말이 겹쳤다. 경호원들도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했다. 결국 관리 책임자가 다급하게 무대 위로 달려 올라왔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단 경매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중단이라니, 내가 이 행사 책임자예요. 강도혁이 반발했지만 관리 책임자는 단호했다. 당신이야말로 지금 일을 더 키우고 있음. 이미 여러 후원자와 고객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경비를 동원해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합니다. 그러자 강도혁이 크게 비웃으며 외쳤다. 좋습, 그럼 제가 공식적으로 말하죠, 손흥민 씨. 그리고 당신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 당장 떠나지 않으면 나는 이 행사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을 겁니. 모든 후원자든 뭐든 상관없어요. 당신들이 먼저 물러나야 내가 경매를 이어갑니다. 장내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손흥민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그래서 저더러 어떻게 하란 말씀이죠? 나가라니까요. 당신이 사라지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까지 원하신다면? 손흥민은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 주위에서 안 됩니다.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손흥민 씨 물러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개인 문제를 넘어서서 모두를 위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끝까지 싸워주세요. 손흥민은 망설였다. 저도 이 자리를 떠나는 게 맞는지 고민입니.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지만 그 순간 김윤진이 나직이 말했다. 우리 모두를 위해 힘써 주세. 만약 당신이 포기하면 이 문제는 그냥 묻히고 말 거예요. 그러자 손흥민이 마음을 굳힌 듯 고개를 들었다. 알겠습. 더 이상 제 축구 선수 이미지로 참지 않겠습. 경매사님, 저를 쫓아내시는 건 마음대로지만 대가가 따를 겁니. 이런 불합리함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당신의 경매하우스도 더는 전통이니 품격이니 내세우기 어려울 겁니다. 강도혁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움켜쥐며 신음을 뱉었다. 당신이 언론에 이 사실을 퍼뜨린다고 내 커리어가 망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난 이미 예술계의 지지를 받고 있고 홍콩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홍콩. 손흥민이 작게 되뇌며 시선을 가늘게 떨었다. 그곳에서 당신이 시도한 해외 경매 이미 비슷한 문제로 비판받지 않았나요? 지난번에도 시각장애인 관람객을 쫓아낸 일로 뉴스화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소소한 해프닝이었어요. 강도혁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힘써서 무마한 건데 당신이 뭘 안다고 자꾸 들추는 겁니까? 그 해프닝을 계기로 홍콩에서 당신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꽤 컸습. 그리고 저도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오늘 시스템 개선을 정중히 제안한 건데 결국 같은 문제가 또 벌어졌군요. 마이크가 잡아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는 듯 들렸다. 강도혁은 더 이상 변명하기 힘들어 보였다. 주변에서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과 사진이 이미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어느새 행사장 입구에는 몇몇 방송사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젠장, 이렇게까지 망신을 주고 싶었습니까? 강도혁이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아니요, 진심으로 함께 개선하길 바랐습니다. 그딴 개선 따윈 관심 없어요. 전통과 품격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 말에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 나왔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국면에 다다랐다. 그러나 바로 그때 관리 책임자가 재차 무대로 올라섰다. 강 경매사님, 죄송하지만 저희 상부 결정이 나왔습. 현재 후원자와 기부단체 측에서 거액의 기부 약정 철회 의사를 표명했고 우리 경매하우스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통해 경매 진행 권한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권한을 회수해? 네. 지금 당장 마이크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막이 경매장 안을 휩쓸었다. 강도혁은 완전히 굳은 채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신음과 환호가 섞여 터져 나왔다. 이제 끝난 거야. 결국 저렇게 되는군 하는 속삭임이 오갔다. 관리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다. 손흥민 씨,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 사과드립니. 저희가 바로 오디오 설명 장비를 연결하고 통역 인력을 불러서 다음 작품부터 시연해 보겠습니다. 당신 이럴 수가 있어요. 강도혁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소리쳤지만 이미 옥션리어의 자격을 잃은 마당의 더는 아무도 그의 말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 순간 손흥민이 무대 앞으로 다가갔다. 먼저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 저도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만 제가 겪은 불합리함을 넘어 많은 분이 공감하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도혁이 마이크를 빼앗으려는 듯 다가왔지만 경비원들이 그를 말렸다. 가만히 계시죠. 이봐요, 놓으라고. 그러나 그도 더 버둥대지 않았다. 이내 시선을 떨어뜨리고 조용히 서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어떤 이는 손흥민 고마워요 하고 외쳤고 또 어떤 이는 경매장도 드디어 바뀌겠군요 하고 기대를 드러냈다. 한참 소란이 진정된 후 강도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모두에게 사과드립니. 특히 손흥민 씨, 제가 언행이 지나쳤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예술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제 아집 때문에 많은 분께 상처를 줬네요. 앞으로는 저도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으실 테지만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협력하겠습니다. 강도혁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야, 결국 사과하네. 그래도 공식적으로 바뀌겠지? 그래야지. 이대로 갔다간 경매하우스 망할 텐데. 뒤이어 김윤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희 후원자들도 본 경매하우스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단. 접근성 확대, 장애인 및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설명 서비스 등 여러 개선을 전제로 말이죠. 물론이죠. 임원들도 이미 의지를 보였으니 차차 실제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리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가운데 손흥민이 다시 한번 무대 중앙에서 고개 숙여 인사했다. 많은 분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 뜻깊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 모든 책임자가 곧바로 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외쳤다. 손흥민 씨,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에 관심 가져주실 건가요? 물론입니. 오늘 일은 제 개인의 사소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 앞으로도 많은 분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경매장 구석에서 박수가 다시금 터졌다.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고 SNS 라이브를 찍던 사람들은 댓글창에 감동적이다. 잘 해결돼서 다행이다. 이게 진짜 예술의 가치 아니겠냐 같은 글을 쏟아냈다. 곧이어 새롭게 임시로 임명된 옥션리어가 무대에 올랐다. 자, 그러면 이어서 경매를 재개하겠습다만 잠시 10분 정도 휴식을 더 가진 뒤 오디오 설명 장비와 함께 진행하겠습. 여러분, 편히 쉬었다 오세. 또 이 자선 경매의 취지를 더욱 살려서 모금액 일부를 포용적 예술 향유 시스템 구축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에서는 격려 섞인 박수가 일어났고 사람들은 기분 좋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관리 책임자도 미소를 지으며 스태프들에게 빨리 장비 준비해 하고 지시를 내렸다. 휴식 시간이 다시 주어지자 몇몇 후원자들이 손흥민 곁으로 다가왔다. 정말 멋지셨어요. 오늘이 큰 전환점이 될 겁니다. 손흥민은 겸손하게 웃었다. 제가 한 건 없고 다들 함께 목소리를 내준 덕분이죠. 저 역시 앞으로도 미술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모두에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들도 몰려와 손흥민 씨, 이번 일로 언론 인터뷰 계획 있으신가요? 축구 외에도 문화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실 생각인가요? 하고 질문했다. 일단은 오늘 경매가 마무리된 후 관계자분들과 차분히 대화해 볼 예정입니. 언론 공개도 할 테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시스템 개선이죠.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장치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김윤진이 살짝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우리 재단도 적극 동참할 겁니. 자금과 인프라가 부족한 미술관이나 경매장의 장비를 보급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되어 주셨네요. 고맙습. 저도 힘 닿는 대로 도움을 보태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무대 맞은편에서 강도혁이 쓸쓸히 서 있었다. 일부 지인들이 다가와 너무 경솔했어. 왜 그렇게까지 했어? 당신 식으로 고집 부렸다가 결국 큰 코 다쳤네. 하고 책망하자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술을 깨문 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선입견에 너무 사로잡혔어. 잠시 후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손흥민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손흥민 씨,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아까 사과하셨잖아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아까는 너무 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제가 예술계를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제 편협한 사고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 당신은 축구 선수이기 이전에 예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고 또 공익을 생각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걸 못 봤네요. 손흥민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겠죠. 예, 저도 노력하겠습. 부디 기회를 주신다면 저 역시 앞으로는 이 경매하우스의 포용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을 보탤게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주변인들이 박수로 화답했다. 사람들은 이날 일어난 극적 전개와 사과, 그리고 달라진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리고 경매가 다시 시작되자 오디오 설명이 포함된 새로운 시스템을 시연했다. 스크린에는 작품의 이미지가 뜨고 해설자가 이어폰을 통해 작품 색감과 시대적 배경, 작가의 의도를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시각장애인 손님은 물론 다른 관람객들도 오히려 더 풍부한 정보를 얻어 흥미로워했다. 이거 정말 좋은데? 그래,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서로 기분 나쁠 일도 없었잖아. 맞아. 이게 진짜 현대적인 경매 아닐까? 경매는 훨씬 활기를 띠었다. 최영섭, 김윤진 부부가 추가적인 기부 의사를 밝히며 오늘을 계기로 장애인과 외국인 관람객들에게도 문이 열리는 경매 환경이 되길 기대합니다. 라고 선언했다. 이에 다수의 후원자와 관람객이 호응했고 향후 개선 계획이 긍정적으로 잡혀나갔다. 경매가 모두 끝난 후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최종 공지를 했다. 오늘 예상보다 더 많은 기부금이 모였습. 그중 상당 부분을 앞으로 이곳 아트 사일런스 경매하우스와 협력하여 국내외 다양한 전시 경매장에 보조기기와 설명 인력을 지원하는 데 쓰겠습니다. 환호성 가운데 손흥민은 뒤편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동시에 그는 곁에 서 있던 기자에게 작게 말했다. 제가 유명인이라 이런 사태가 좀 더 이슈화된 것 같아요. 사실 더 많은 일반인 분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셨겠죠. 이번을 계기로 다 같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혁도 그 말에 조용히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반성해야 해. 누구든 예술을 즐길 권리가 있다는 걸 이제야 조금 깨닫네요. 사람들은 하나둘 경매장을 떠나며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추후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며 의기투합했다. 어떤 이는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더 확산되면 좋겠어요. 미술관마다 접근성 서비스가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고, 다른 이는 SNS에 영상이 이미 퍼졌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아마 여러 기관에서 관심 보일 겁니다. 라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기자들의 짧은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록 오늘은 제가 모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다행이라는 겁니. 이런 변화는 제가 아니라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 예술은 모두를 위한 것이니까요. 강도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말을 듣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조용히 혼잣말했다. 예술은 모두를 위한 것. 나도 이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겠지. 그날 경매장에는 묘한 잔향이 남았다. 긴장과 분노, 그리고 용기와 화해가 뒤섞인 공기였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함께 한 걸음 나아갔다는 느낌을 공유하며 경매장을 나섰다. 문을 나서는 길에
김윤진이 밝은 목소리로 제안했다. 손흥민 씨, 오늘 일은 꼭 함께 다시 정리해서 발표합시다. 다음에 열리는 자선 행사나 미술제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니까요. 네,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도록 저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요. 사람들은 각각의 차량으로 혹은 지하철역 방향으로 흩어지며 휴대폰 메시지와 SNS 게시물로 오늘의 사건을 널리 전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밤거리는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듯했다. 서로를 배척하던 이들이 사과하고 반성하며 새롭게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희망차 보였다. 경매장 문이 거의 닫히려 할 때 마지막으로 나가던 한 관람객이 동료에게 말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자. 그래야 더 많은 곳이 편견과 배타성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거야. 응, 그리고 다음 자선 경매도 지켜보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야지. 이야기를 마친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빌딩 숲속으로 사라졌다. 오늘 일이 이렇게 커졌는데 내일 기사나 SNS 반응이 장난 아닐 거야. 그러게, 계속 지켜보면서 뭔가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자. 그날 밤, 인터넷과 언론에는 경매장에서 일어난 인권과 배려에 대한 논쟁, 손흥민이 촉발한 예술의 문턱 낮추기 등의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읽으며 분노하기도 하고 희망을 느끼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많은 이가 생각했다. 누구나 작품을 감상하고 진정한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이런 작은 충돌과 변화를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경매가 끝난 지 며칠 후 손흥민은 인터뷰 말미에 짧게 덧붙였다. 혹시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한 분이 있다면 꼭 목소리를 내주세. 그리고 주변에 알리세 함께 이야기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 예술은 축구와 마찬가지로 한 명의 독주보다도 다 함께 즐길 때 더 가치 있어집니. 오늘 일은 그런 점에서 모두가 다시 생각해 볼 기회였다고 믿어요. 그 말이 방송을 타자 많은 사람이 감동의 댓글을 달며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했다. 그리고 혹자는 새로운 경매 소식을 전하며 다음 경매도 지켜보러 갈 건데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 함께 할래요? 라는 글을 올렸다. 자연스레 시민들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하며 이야기를 퍼뜨렸고 이 변화의 움직임에 동참해보자는 이들도 늘어갔다. 그러자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다. 경매장 문턱이 낮아지는 날이 곧 오겠죠. 우리도 같이 서포트 합시다. 공유하고 계속 지켜보고 필요하면 압박도 하고 그래야 다음 이야기를 또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경매장과 예술계가 한 발자국 나아가는 모습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음번에는 어떤 사연이 펼쳐질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길 바라며 우리 다 같이 지켜봅시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알려주고 함께 논의해보면 좋겠어요. 사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배타적인 태도가 문제되곤 하잖아요. 그렇지. 오늘은 예술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앞으로 스포츠나 다른 영역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해.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될 즈음 어떤 익명의 인사가 경매장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다. 여러분 혹시 이 사건에 공감하셨다면 다음에도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이 웹페이지를 즐겨찾기 하거나 공식 채널을 팔로우해 주세.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같이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 글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당연하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변화라 자부심도 생기네요. 손흥민이 미리 앞장서 주어서 다행입니다. 벌써부터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져요. 또 어떤 발전이 있을지. 결국 예술에 대한 배타적 태도와 접근성 문제는 유명인과 후원자들의 참여로 크게 주목받았고 이 작은 경매장을 넘어 사회 전반에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누가 예술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형태든 포용성을 갖추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매장에서의 갈등과 화해의 사건은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며 마음속에 작은 다짐 하나씩을 품고 있었다. 특정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인간다운 존중과 배려가 꽃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목소리를 내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꿔나가겠다는 다짐 말이다.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거야.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지. 맞아. 그러니 잊지 말고 이 이야기를 주변에도 전해주자.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하니까. 그렇게 경매장 문을 나서는 사람들의 뒷모습 위로 서울의 밤 공기는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감돌았다.